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더의 이제 마무리 메인 이벤트죠. 마무리 세션을 맡은 네, 코딩이랑 무관합니다만의 타이반으로 종신 운영자가 된 네, 윤성국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할 얘기는 많은 개발자 분들이 AI에 대해서 되게 AI 모델에 대해서 되게 이제 생소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되게 잘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데 요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조금 이제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이제 생겨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잘 이제 원래 개발자들은 잘 갖다 쓰는 것도 되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잘 갖다 쓰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제가 이제 했던 방법 중에는 요 모델을 갖다 쓰는데 요 모델 서빙 방법을 gRPC라는 통신 방법을 이용해서 요 서빙을 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요 세션을 좀 들었으면 하는 분들이 좀 제가 타겟층을 좀 정했는데요. 내가 개발자인데 지금 딥러닝이라는 게 뭔가 좋은 건 알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 분들. 그리고 딥러닝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학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수학책을 다시 덮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분들입니다. 저기 회사에 높으신 분들이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 뇌대 망상 속에서 있는 어떤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각도기 잘 챙겨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높으신 분들이 우리도 알파고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그 발언이 갑자기 내 일이 된 그런 이제 그런 개발자분들한테 이제 맞춰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좀 있죠. 항상 시작은 우리가 신사업을 할 건데 우리도 딥러닝인가 뭔가 하는 그거 서비스에다가 딱 추가해가지고 그거 하면 좋을 텐데 그거 너가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청천벽력같이 나는 그냥 웹 개발자고 앱 개발자인데 갑자기 머신러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면 되겠지 라고 밑도 끝도 없는 이제 기간을 주죠. 그래서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거죠. 난죽택. 그래서 이 개발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하려고 그 딥러닝 하려면은 뭐 선형대수 해야 된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우리 시중에 있는 이제 개발자를 위한 선형대수라는 책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막 처음에 막 연립방정 실화가 나와요. 되게 좋아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힘들어져서 이제 다시 이거 텐서플로우를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이제 합니다. 텐서플로우를 하죠. 근데 뭔가 코드 진행이 이상해. 내가 이해하던 그런 코드 진행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8번째 줄에서 왜 9번째 줄로 가는지 10번째 줄에서 왜 11번째 줄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듣습니다. 우리 김성훈 교수님이 유튜브에 올리신 모델을 위한 딥러닝 이 강의를 들어요. 이 강의를 듣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남는 거는 엠리스트 클래시파이어뿐. 엠리스트 분류하는 거. 이제 손글씨 0부터 9까지 있는 거. 근데 나는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뭐 이런 거 구분해야 되는데 손글씨 구분하는 거 가지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논문을 찾아보라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분이 막 나오고 근데 막 편미분이 나와요. 난 편가르는 거 싫어하는데 막 편미분이 나와요. 근데 막 어려워요. 그래서 선형대수가 좀 더 쉬워 보여. 그래서 다시 선형대수 책을 또 봐요. 이 루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때려치우는 거야.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였다. 이런 안타까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갖다 써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AI를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모델을 한번 잘 갖다 써보자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원트로 일단은 클라우드를 이제 씁니다. 클라우드 AI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요새는 오토ML이라고 해서 AI가 AI를 만드는 그런 것까지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제 뇌내망상에 있는 그 회사의 높으신 분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클라우드 같은 거 쓰면은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분은 얘기하죠. 그거 돈 들잖아. 내 월급도 돈인데.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아, 그런 거 말고 있잖아. 아, 우리가 딱 해가지고 막 어디 납품도 하고, 아, 이거 우리 거다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봐봐. 그런 이제 말씀을 좀 하십니다. 특정 회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내내 망상에 있는 어떤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이제 퇴사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사실 제보를 받지 않았어요. 자, 제보를 받지 않았고 제 뇌내 망상 속에서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트로 만들어진 어떤 깃허브에 있는 만들어진 모델들을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모델을 쓴다라는 거, 모델을 학습한다는 건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넣고 어떤 만들어진 모델 파일을 결과로 내는 거죠. 요게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델 파일을 가지고 아주 짱짱 좋은 모델을 이게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쓰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넣고 예측값을 보는 거죠. 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학습이죠, 트레이닝. 그리고 두 번째는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추론. 그래서 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학습하려면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데이터셋도 없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습은 건너뛰어야죠. 아, 학습 모르겠다. 일단 어디선가 학습이 되어 있는 거를 써야겠다. 그래서 학습이 되어 있는 걸 어디서 갖고 와서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추론하고자 하는 그거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뽑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모델을 갖다 쓰는 방법이죠. 이제 머리, 가슴, 배 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렇고요. 일단 우리의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일단 학습되어 있는 거를 가져다 쓰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델은 되게 많아요. 만들어진 모델 되게 많아요. 그 앤드루 교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만들어진 모델이 너무 많다. 근데 어떻게 쓰는지가 아직 다 안 명확하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모델들을 잘 쓰려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쓸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가령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사운드가 있으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브젝트 트래킹을 한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을 한다. 요 세 가지는 다른 겁니다. 비슷한데 다른 겁니다. 근데 그냥 나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거예요. 이게 정확한 태스크 정의가 아닙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데 내가 사람이랑 차랑 차도를 뽑아낼 거다. 혹은 내가 사람이랑 고양이랑 개를 뽑아낼 거다. 여기에 대한 정의도 돼야지 이거를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높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최대한 많이 되면 좋지. 근데 최대한 많이가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서 요거를 정의를 해서 역으로 높으신 분한테 제안을 해야 된다. 요거를 할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POC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일이 축소가 되고 일이 정의가 되지, 뭔가 다 하면 좋지라고 해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건 다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리소스 특성상. 그래서 이미지가 있으면은 뭐 디텍션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텍스트가 있으면은 뭐 우리 챗봇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고, 퀘스천이 있으면 앤서를 달 수 있는 챗봇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뭐 기계 요약, 저희도 되게 예전 회사에서 기계 요약을 했었는데요. 기계 요약도 할 수 있고, 이 텍스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적은 텍스트인지 감정 분석도 할 수 있고, 요런 태스크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모델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모델을 갖다 쓴다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쓸 것이고 요구되는 정확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받쳐줘야 되고, 여기 적은 게 다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고요. 근데 개발자 포지션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답은 스펙터를 이용해서 어떤 컬럼들이 이렇게 팩터들이 이렇게 있고 피처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분석해봐. 이거는 데이터 분석가의 몫입니다. 개발자의 몫이 아니에요.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시스템 트레이닝, 요거는 금융공학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하죠. 돈 넣어놓으면 돈 불어나는 서비스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는 개발자들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짜서 주던가 저희한테.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대로 저희는 개발을 할 수가 있죠. 뭐 혹은 뭐 유저 로그를 분석해서 뭐 다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뭐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버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여기 앞에서 했던 요 수학 루프를 그대로 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거를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다 돌아야지 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 통계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이제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대표님 이렇게 유시하면, 이렇게 요구하면, 대표님 분석 다 됐습니다. 제가 퇴사할 거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99.2% 확률로 신뢰 구간 100%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0.8%는 뭐냐? 저한테 한 2억만 주시면 제가 하청을 돌려가지고 데이터 분석가들 고용해가지고 제가 하청 돌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되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태스크에 해당하는 정해진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AI를 접하지 않은 개발자들은 그 모델 이름들을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는 범용적인 모델들을 조금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 가지 태스크에 맞는 모델들은 찾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미지 예를 들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 이러면은 뭐 보통 디텍트론이나 혹은 뭐 욜로나 뭐 딥랩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해야 된다. 뭐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게 트랜스포머 자체는 요 모델이고요. 요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여러 가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그 GPT-2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타코트론, 그래서 TTS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딥스피치는 STT, 그러니까 말을 텍스트로 바꾸는 요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요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예시죠. 근데 내가 하는 태스크가 이제 모델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검색을 해야죠. 이때 이제 태스크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사운드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어떤 모델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대충 사운드 디노이즈 뭐 딥러닝 이렇게 해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보면은 길 레포가 나와요. 근데 이 길 레포가 신뢰도 있는 길 레포인지 신뢰도 없는 길 레포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별이 많을 수도 있고 별이 적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그젠플이 있고, 확실한 이그젠플이 있고, 이미 이제 프리트레이드 미리 학습되어 있는 모델들이 샘플로 제공이 돼요. 왜냐면 이게 보통 이런 레포들은 논문으로 어떤 학회에 올라갔거나 어떤 이제 학술대회 같은데 나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검증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논문이 써져서 올라가서 뭐 상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학술대회 갈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학회에 갈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들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젠플 있고, 프리트레인 된 거, 이제 미리 학습된 모델이 있고, 그리고 좀 걸러야 되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보통 연구하시는 분들이 파이토치 아니면 텐서플로우 둘 중에 하나로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카페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있지만, 보면은 요거랑 연관된 논문들을 찾으면 오래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새는 거의 다 파이토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이그젠플하고 미리 학습된 모델이 없으면 사실상 갖다 쓰는 용도로는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좀 있었으면은 갖다 쓰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프리 리퀘어먼트를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보통 다운을 받죠. 다운을 받아서 이제 그래서 이그젠플을 돌리는 겁니다. 이그젠플을 보통 이제 세 단계인데요. 머리, 가슴, 배로 나누면, 먼저 가슴부터 봅시다. 가슴부터 보면 실제적으로 가슴은 신경망에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신경망에 넣어지는 인풋 형태로 데이터가 신경망에 넣어져서 결과물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에는 predict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파이토치에는 input2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풋 형태로 바꿔준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변수 이름은 다양해요. 근데 이게 to 디바이스 이렇게 붙으면 대충 눈치껏 아 얘가 신경망에 들어가려는 거구나. 그리고 대충 신경망 같은 이름인데 요 input 2가 돼 있는 점 2가 돼 있는 애가 파라미터는 아규먼트로 들어간다. 아 얘는 모델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약간 눈치껏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얘는 이제 실제적으로 모델에 들어가서 나오는 애인데 그러면 이 전에 작업은 뭐냐? 전처리입니다. 전처리 데이터 어떤 날 것의 데이터를 신경망에 들어가기 좋도록 다듬어 놓은 전처리고요. 그 뒤에는 이제 출력을 내기 좋도록 다듬어 놓은 후처리입니다. 그래서 요 세 단계, 요 4단계를 잘 파악을 하시면 내가 텐서플로우 코드를 잘 모른다, 파이토치 코드를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요렇게 아 이게 대충 신경망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대충 전처리겠지. 이렇게 하시면 추적하기는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처리에 있는 거는 뭐 데이터를 갖고 올 거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다. 그럼 이미지를 갖고 올 거니 어디선가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갖고 오는 처음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부분이 보통 이그젬플은 파일에서 읽어와요. 이미지 파일을 읽어온다, 텍스트 파일을 읽어온다. 근데 우리는 이 파일에서 읽어오는 거를 파일에서 읽어올 수도 있겠지만 DB에서 읽어오거나 뭐 메시지 큐에서 읽어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적용했던 방식대로 gRPC를 통해서 파라미터로 읽어오거나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후처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파일로 떨굴 수도 있지만 DB에 쓸 수도 있고 메시지 큐로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RPC에 리턴 값으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이제 다 파이썬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서비스에만 부채된다. 근데 우리 서비스가 예를 들면 C샵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인터포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결합도가 낮아져야 되고 응집도가 높아져요. 여기서 결합도라는 거는 서로 의존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응집도가 높은 거는 하나의 모듈, 하나의 기능에 집중하는 걸 응집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 뭐 대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 API, REST API 같은 형태라 아니면 RPC 같은 형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MQ를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런 모델을 따로 놔두고 어떤 리퀘스트를 받아서 결과를 내주는 요 작업을 이제 모델 서빙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서버라고 하면은 요청을 받아서 결과를 내주는 이걸 서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을 서빙을 한다. 그래서 모델 서빙이라고 합니다. 텐서플로우 서빙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파이토치를 쓴다 아니면 카페를 쓴다 뭐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를 쓴다 혹은 뭐 내가 직접 만든 머신러닝 뭔가를 기법을 쓴다 알고리즘을 쓴다 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TF 서빙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독자적으로 뭐 서버를 띄워서 뭔가를 리퀘스트를 처리를 해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파이썬이니까 장고나 플라스크 서버를 띄우거나 뭐 메시지 큐를 쓰거나 뭐 이런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gRPC를 선택했고요. REST보다는 gRPC를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은 RPC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RPC에 대해서 설명을 이거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입니다. 원격에 있는 어떤 함수나 메서드를 내 로컬에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거죠. 구조는 간단합니다. 자, 요 스톱이라는 애가 중간에 있는데요. 스톱이 요 원격에 있는 애를 콜할 수 있는 형태의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바이너리를 바꿔주는 작업을 마샬링이라고 하고요. 요 바이너리를 바꾸면은 요게 이제 IO를 타고 이제 통신을 타고 넘어가죠. 네트워크를 타고 넘어가서 이제 서버 스톱으로 갈 겁니다. 스톱으로 가면 서버 스톱에서는 이걸 다시 실제 서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리퀘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요거를 RPC라고 하고요. 그 리턴을 주는 것도 반대 작업으로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네, 제가 했던 프로젝트 요구사항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거의 POC를 주로 했었는데요.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이미지를 보내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저희는 뭐였냐면 오토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레이블링을 좀 더 편하게 하자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되게 명확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되게
덩치가 큰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이거를 REST로 보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gRPC의 속도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채택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뭐 데스크탑 앱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뭐 웹으로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앱으로 확장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gRPC를 이제 HTTP 1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메시지랑 헤더의 크기가 좀 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gRPC는 프로토버프라는 어떤 바이너리 이제 포맷을 쓰는데요. 요 프로토버프랑 실제적으로 HTTP 1이랑 메시지 이제 사이즈를 비교를 보면 요 위에 있는 파란색이 프로토버프인데 훨씬 작죠. 그리고 헤더도 HTTP 같은 경우에는 헤더가 되게 쿠키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메시지보다 헤더가 더 클 때가 있어요. 근데 gRPC 같은 경우는 HTTP2 기반입니다. HTTP2 기반은 HTTP2는 헤더를 압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DB 테이블처럼 중복되어 있는 거는 따로 이제 저장을 해서 인덱싱을 하고요. 그리고 중복이 안 돼 있는 중복 안 돼 있는 각각의 고유한 것들은 허프만 인코딩을 통해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HPEG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헤더를 압축하고 메시지도 압축을 한다. 그래서 메시지 양을 줄일 수 있다. 저희는 되게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메시지 양이 줄어들면 되게 땡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속도를 비교를 하면 이거는 뭐 그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본 자료로는 여기 get하고 post가 있는데요. get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온 걸 얘기하고요. post는 보낸 걸 얘기합니다. 파라미터를 보낸 걸 얘기합니다. 근데 가져왔을 때 실제적으로 요 위로 오르는 게 시간인데요. gRPC가 REST에 비해서 현저하게 빠릅니다. 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에서는. 그리고 여기 gRPC 스트림이라고 있는데요. 스트림은 이제 한번 그 메시지 단위로 한번 끊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보내는 건데 요거를 예를 들면 200개다. 200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는 것보다 끊어서 하나씩 보내는 게 당연히 비용이 더 크겠죠. 그래서 최대한 요 한 번 보낼 수 있는 게 한 번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4MB인데요. 4MB 꼭꼭 묶어가지고 보내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요 4MB는 헤더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미지를 보내서 결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보내는 포스트에 대한 비용을 되게 간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포스트에 대한 비용은 get보다 훨씬 더 비용 차이가 큽니다. 예,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가 작을 때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HTTP가 구현하기 편하다고 하면 내가 작은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플라스크를 띄워서 그냥 레트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RPC하고 비교를 한다면 gRPC는 프로토버프라는 요 메시지 프로토콜 이제 포맷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서로와 그 원격에 있는 각각의 다른 어떤 프로시저들끼리 간에 데이터 프로토콜을 정의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제가 사내에서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하면 통신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서 보내고요. 요 잘라 보낸 곳에 이제 오프셋 위치 그리고 요 이미지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서 요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받아오는 데이터는 어떤 거냐? 요렇게 보내서 받아오는 거는 요 이미지를 추론한 거에 폴리곤 데이터입니다. 요거 데모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버프로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했죠. 요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체나 클래스에서 쓰는 이제 데이터 이제 정의하는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노테이션 파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메시지로 갈 거고 여기 안에 뭐 사이즈가 있고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익스트림 포인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각각의 그 자료형으로 요 멤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 실제적으로 요 gRPC 콜을 하는 요 펑션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요 RPC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요 이름에 이제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저희는 C샵에서 클라이언트를 하고 파이썬에서 받았는데요. 표시를 진행할 때 프로토 파일을 이제 요 프로토 파일을 실질적으로 코드로 변환하려면 프로토 C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토 C를 C샵에서 쉽게 받으려면 누겟이라는 패키지 관리자에서 gRPC2를 받아서 요 파일을 옮겨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요 플러그인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요 환경 변수 지정한 거를 실제로 실행 파일로 실행을 딱 하면은 요 파일 두 개가 딱 떨어집니다. 요거는 지금 C샵에 있는 거를 컴파일해서 그런데요. 요거를 파이썬으로도 프로토C는 프로토 파일을 파이썬 코드로도 C샵 코드로도 여러 가지 코드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지원하는 언어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gRPC가 되게 그 점에서는 되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 프로토 파일 하나만 버전 관리를 하더라도 요 원격에 있는 것들이 서로 뭐 HTTP 같은 경우에는 서로 데이터를 문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가 뭐 변경이 되면 나머지 것도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프로토 C로 해서 컴파일 딱 시키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버전 관리 전략이 얘를 서브 모듈로 이제 프로토 파일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간단한 구조죠. 콜러가 이제 실제적 모델을 이제 호출을 해요. 모델에 있는 리퀘스트를 보내서 이거 좀 처리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델이 이렇게 처리를 쭉 해줘요. 모델이 처리를 딱 해주고 이제 리턴 값을 보내죠. 리턴 값을 보내는데 자 스트림 형태로 보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왜냐면 저희는 이미지고 데이터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청크 단위로 쪼개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청크의 단위는 최대한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일단 네, 안 넘어가는 수준에서 4MB 안 넘어 헤더 포함해서 4MB를 안 넘어가는 수준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폴리곤의 어레이 사이즈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트림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했어요. 있는 거를 갖다 써서 gRPC 넣어서 서빙까지 됐어요. 근데 뭔가 학습도 더 하고 싶고 뭔가 모델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라고 높으신 분들이 제 내내 망상에 있는 그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 뽑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이게 전문가들이 실제로 모델링 하시는 전문가들이 모델링을 하는 게 맞고 그런 게 맞죠. 사실상 나는 앱 서비스 만들고 웹 서비스 만드는 거에 강점인 사람인데 여기 들고 있으면 여기 비용도 손해내고 여기 웹이나 앱의 기회 비용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불러야 된다. 근데 이걸 감당하실 수 있으면 사람 부르셔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사람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POC 결과 이거는 안 되는 거다. 혹은 ROI가 안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기존 서비스에 좀 붙이거나 아니면은 좀 A 서비스를 좀 POC를 하거나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있는 모델을 가져다가 쓰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 방법대로 요거는 신경망에 넣는 쪽이구나, 이 앞쪽은 전처리구나, 이 뒤쪽은 후처리구나, 이 그젠플을 잘 보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요거 가져다 쓰실 수 있고요. 여기에 뭔가 내가 의존도를 낮춰야겠다 혹은 통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gRPC나 아니면 레스트를 붙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붙이시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AI 안 했고 나는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받았다. 어떻게 뭐 떠밀려 받았다라고 하면 요 POC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요거 POC 한 대로 이대로 쓰시고요. 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 전문가 뽑으셔야지 좀 더 개선된 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델은 정확도가 나오니까 요 정확도가 이 정도고 요거를 더 개선시키시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뽑으셔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서비스의 매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뭐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이거는 ROI 안 나옵니다. 이거는 비용이 더 큽니다. 뭐 요거는 그래픽 카드도 있어야 되고요. 뭐 여기 전문가 뽑으면 돈도 많이 들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근데 요거랑 별개로 나는 개발자인데 AI 쪽 관심이 있어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책부터 펼치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지만 요렇게 있는 모델들을 다양한 모델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요런 태스크에는 이런 모델을 쓰는구나. 요런 태스크에는 이런 모델을 쓰는 게 좋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면 어떤 엔지니어링 쪽, 그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쪽에서는 되게 강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흥미가 붙어서 요거는 그럼 내부에는 어떻게 돌아가지 하면서 뭐 텐서플로우 코드나 아니면 파이토치 코드를 보거나 혹은 실제적으로 뭐 딥러닝 강의를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시작부터 무슨 선형대수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되게 멀리 있는 목표를 보는 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흥미 그리고 조금 멘탈에 좋다라고 제 말씀하신 거고요. 요 시나리오는 제 뇌내망상에 있는 거니까 뭐 댓글에 특정 회사를 적지 마시고요. 제 각도기 터져요. 그래서 각도기를 소중하게 좀 지켜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한 거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레이블링 한다고 하잖아요. 이미지를 어노테이션 레이블링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을 딕테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만들려면 요 사람을 따라 그린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하죠. 가이드라인을 일일이 그리는 게 너무 수작업이다. 너무 단순 노동이고 사실 요 AI 발전에 이면에는 수많은 단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것 중에 하나를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4개의 점을 찍어서 그걸 색칠해 주는 겁니다. 상, 하, 좌우 4개를 찍어요. 먼저 상 찍고 저는 레프트 찍고 밑에 찍고 옆에 찍었는데요. 이렇게 바로 색칠이 되죠. 점 4개만 찍으면 바로 색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요거를 좀 더 개선시켜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부 툴로 혹은 뭐 서비스로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사내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제가 만든 모델이 아니에요. 요것도 제가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어레이 숫자 값들은 제가 디버깅 하려고 찍은 건데 요 나오는 숫자 값들은 이제 폴리곤 형태입니다. 요 폴리곤들을 실제로 그림이 그려준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갖다 쓰시면 내가 개발자 그리고 웹서비스라는 개발자라도 AI 기존에 만든 모델을 이렇게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